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개성공단 폐쇄 문제로까지 확산됐습니다. 네, 개성공단 피해 업체들이 최순실 씨가 개성공단 폐쇄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성호 기자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피해 대책위원회가 검찰에 최순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 경협 중단에 최 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는 내용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피해 대책위원회는 이어서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킨 배경에는 린다 김과 최순실이 있다는 의혹을 밝힐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드와 전투기 수입을 위해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경협 중단의 진상을 밝혀내 이와 함께 피해 금액 8천억 원 가운데 미지급된 3천억 원을 조속히 지급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오늘 국회 앞에서 피해 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망 선고를 받은 개성공단에 대한 장례식과 함께 남북 경협 부활에 대한 염원제를 지낼 계획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피해 기업들은 보상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KNN 전성호입니다.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인정을 한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어제 해명과 상반되는 내용의 증언과 정황들이 계속 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짓 해명이다 이런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거죠. 그날 해명한 게 저녁 보도에 바로 뒤집어지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유는 그만두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올해 봄까지도 최순실 씨와 함께 비선 모임을 하면서 청와대 자료를 열람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일부 자료들만 최순실 씨가 도와줬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제 보도를 보면 정부 인사, 국가 정책에까지 관여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마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유는 그만두었다라는 워딩을 사용한 이유가 네. JTBC의 그 컴퓨터 파일을 그날 검찰에서 원본을 확보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파일 상으로 보면 2014년까지만 있단 말이죠. 네, 2014년 초 네. 정도까지. 네. 그래서 이제 1년 후 정도 되니까 초반에만 그렇게 했다라고 워딩을 정한 것 같은데. 바로 이어질 보도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굉장히 짧은 단견으로 쓴 네. 사과문인데 그걸 어떻게 이 청와대 시스템 없나요 정말? 최순실 씨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치적 지지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자료가 아니라는 보도가 막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또 보면 그 최순실 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를 건네받아서 검토했다 이런 증언을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한 건데요. 이 전 사무총장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최 씨가 주로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서 뭐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거론해왔던 인물들도 참석하나요? 네, 그 차은택 광고감독도 그 자리에 거의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가방을 만든 고영태 씨 또 자주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보도를 보면 좀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cm 두께 대통령 보고서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나왔다. 네. 그것도 충격적인 뉴스인데 또 더 충격적인 건 외부에서 내부 전문가들 잔뜩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네. 대통령의 성격상 더블 체크를 하고 싶었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해도 참석한 분들이 CF 감독, 펜싱 선수 이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이거를. 네. 그런 분들이 국정 결정 과정에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여해서 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뉴스예요. 누가 참석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그래서 누가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지금 누가 들고 왔냐면 거의 매일 밤마다 뭐 청와대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사무실로 직접 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고 왔다. 네. 그리고 뭐 최순실 씨가 이제 이걸 가져오면 이 자료를 뭐 거기 참석자들한테 읽어보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이제 내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 씨 말을 듣고 이제 거기 일하는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그게 나중에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청와대 문건이 돼서 거꾸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야, 이건 국정 개입이 아니고 농단이 아니고 국정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상 최 씨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구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야, 이건 정치적 지지 여부를 정말 떠나서 네. 그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고 행정 수반인데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는 구조다를 얘기를 들으면 이거 국민으로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네. 자존심이.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미르 재단이라고 하는 의혹의 중심이 되는 재단의 총장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봤다라고. 네. 참. 또 이분이 한 얘기가 또 있습니까 혹시? 네, 그래서 그러면 논의 주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10% 정도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일이었고 나머지 90%는 뭐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이런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요. 네. 남북관계 최근 20년 사이 가장 중요한 네, 그렇죠. 결정 중에 하나인데 최근 20년 사이가 아니라 최근 30년 사이 가장 중요한 결정일 것 같은데 이 일을 최순실 씨가 CF 감독하고 가방을 만드신 분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말이 맞다면요. 정말 이런 뉴스는 접하고 싶지 않아요. 지지하지 않더라도 네. 이렇게 아이 참네. 다음 뉴스는요? 네, 그 외에도 뭐 인사 문제도 논의했고 장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이 자리에서 결정됐고 뭐 청와대 문고리 3인방도 최 씨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오갔는데요. 이 내용은 뭐 듣기 싫어하시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아니, 다른 이거 뉴스를 보면 원래 이제 그 정치적 지지 여부에 따라서 이런 예를 들어서 상대편의 네. 곤혹스러운 뉴스는 뭐 신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뉴스는 말이죠. 그 국민들의 자존심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대통령인 줄 알고 믿고 있었던 그리고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시스템 네.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있는 줄 알았더니 겨우 밖에 앉아가지고 카페에서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개성공단 폐쇄를 의논하게 해가지고 그게 결정되면 문서로 그대로 나오고 이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근본적인. 또 근데 이 뉴스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 지금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또 다른 뉴스를 보면 최순실 씨가 북한과의 접촉 내용 등 안보 관련 기밀까지 보고를 받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어제 JTBC 보도였고요. 그 JTBC가 입수한 그 최순실 씨 PC에서 나온 자료인데 최 씨가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독대하기에 앞서 만든 사전 시나리오를 이제 받아봤다는 거고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최근 군이 북한 국방위원장과 3차례 비밀 접촉을 했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민감한 대북 접촉 정보까지 최순실 씨가 받아보고 있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저는 개성공단 폐쇄도 의논했다는 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네. 이게 놀랍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 내통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그 전에 네. 이정현 대표 이야기에 의하면 공개적으로 안 하면 내통이라고 했는데 네, 3차례 비밀 접촉. 3차례 비밀 접촉을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고 그 이야기를 나눴다. 네. 당선 시절에.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그 최순실 씨 파일을 보면 또 최순실 씨가 인수위원회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는데요. 2012년 2월 19일에 이제 나온 홍보 SNS 본부 운영안이라는 문건에는 그 6일 뒤에 임명될 인수위 홍보팀장 이름이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었는데 뭐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선임 관련 문서, 뭐 역대 경호처장 현황 문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순실 씨한테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당선 때부터 이미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네. 말하자면. 네. 또 있습니까?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 나눌 통화 대담 자료도 이제 사전에 최순실 씨가 받아봤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네. 야, 이건 또 다른 종류의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정상을 만나서 대담을 하는데. 네. 그 자료를 미리 또 받아봐가지고. 네, 뭐 직접 만난 대담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통화 대담 자료를
받아본 건데, 뭐 호주 총리 통화 참고 자료 이런 문건도 있었고, 그래서 뭐 길러드 호주 총리와 통화하기 전에 참고한 내용을 정리한 이제 내용이 거기 안에 있었다 그러고요. 근데 그 전에는 뭐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이 최순실 씨한테 간 것까지는 드러났는데, 요 문서는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청와대 작성 문건뿐만이 아니라 뭐 외교통상부 작성 문건까지 뭐 정부 부처의 공식 문서까지 최순실 씨한테 갔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거는 통화를 한 내용을 담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통화를 할 때 이런 거를 중심으로 거론해라라고 하는 참고 자료? 네, 참고 자료 할 때,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네. 그리고 뭐 통화를 PC는 하고 나서 네.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정리한 거를 본 것도 굉장히 네. 웃긴 일이에요. 자기가 왜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대화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그죠? 근데 그 뭐라고 할지를 미리 지금 알고 그거를 그렇죠. 네. 미리 줬다는 얘기는 그 대화 내용을 코치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대화 내용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않거나 관여하지 않을 사람이 이걸 왜 줍니까 미리? 그렇죠. 이건 정말 국정을 하셨네요 진짜. 국정과 외교까지 하셨네요. 네, 국정과 외교도 하고 뭐 또 2013년 대통령 여름휴가 미공개 사진도 뭐 컴퓨터 안에 들어있었다고 하고요. 다방면으로 이제 관여를 한 걸로 나타나고 대통령 있습니다. 휴가 때 뭐 워낙 친분이 있어서 같이 갈 수 있고 그때 찍은 사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요. 외교 기밀 누설 아닙니까 이것도? 네, 그래서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군사 기밀법 위반 혐의 이렇게 혐의 적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있죠. 어제 대통령의 사과 이후 워낙 많은 뉴스들이 또 쏟아져가지고. 네, 어제 TV조선에서는 그 최순실 씨의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TV조선. 네. TV조선. 서울에서 KNN 전성호입니다.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인정을 한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어제 해명과 상반되는 내용의 증언과 정황들이 계속 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거짓 해명이다 이런 논란이 그렇죠. 더해지고 있는 그날 거죠. 해명한 게 저녁 보도에 바로 뒤집어지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유에는 그만두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올해 봄까지도 최순실 씨와 함께 비선 모임을 하면서 청와대 자료를 열람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일부 자료들만 최순실 씨가 도와줬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제 보도를 보면 정부 인사, 국가 정책에까지 관여했다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마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유는 그만두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자료가 아니라는 보도가 막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또 보면 그 최순실 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를 건네받아서 검토했다 이러는 증언을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한 건데요. 그 이 전 사무총장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최 씨가 주로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서 뭐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거론해왔던 인물들도 참석하나요? 네, 그 차은택 광고 감독도 그 자리에 거의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가방을 만든 고영태 씨 또 자주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보도를 보면 좀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는 워딩을 사용한 이유가 네. JTBC의 그 컴퓨터 파일을 그날 검찰에서 원본을 확보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파일 상으로 보면 2014년까지만 있단 말이죠. 네, 2014년 초 네. 정도까지. 네. 그래서 이제 1년 후 정도 되니까 초반에만 그렇게 했다라고 워딩을 정한 것 같은데 바로 이어질 보도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굉장히 짧은 단견으로 쓴 네. 사과문인데 그걸 어떻게 이 청와대 시스템이 없나요 정말? 최순실 씨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치적 지지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드와 전투기 수입을 위해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 경협 중단의 진상을 밝혀내 이와 함께 피해 금액 8천억 원 가운데 미지급된 3천억 원을 조속히 지급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오늘 국회 앞에서 피해 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망 선고를 받은 개성공단에 대한 장례식과 함께 남북 경협 부활에 대한 염원제를 지낼 계획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피해 기업들은 보상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개성공단 폐쇄 문제로까지 확산됐습니다. 네, 개성공단 피해 업체들이 최순실 씨가 개성공단 폐쇄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성호 기자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피해 대책위원회가 검찰에 최순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 경협 중단에 최 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는 내용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피해 대책위원회는 이어서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킨 배경에는 린다 김과 최순실이 있다는 의혹을 밝힐 것을 주장했습니다.